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거래를 맞아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MTN 기획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과연 반도체 업황이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증시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이 부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또 요즘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살아나는 추세였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그래도 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연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4분기까지는 좀 그렇게 막 나아진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특히 이게 바닥이고 이제 내년 들어서면 달라질 것이다. 확실히 살아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거들 좀 짚어볼까요? 뭐 사실 낸드 고정 가격은 4분기부터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디램 고정 가격은 4분기에도 계속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재고가 상당히 빨리 소진되면서 특히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금 서버 디램에 대한 좀 재고 축적을 원하면서 특히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요구했던 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긍을 했고요. 그래서 서버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이 1분기에 최소 5%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래픽 디램인데 그래픽 디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 거기다가 이제 게임 컨솔이라는 새로운 게임 컨솔이 나올 때 그래픽 디램이 또 가격이 오르는데 이번에 또 그래픽 디램도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생각보다 또 1분기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PC 디램 스팟 가격만 12월 달에 한 10% 이상 올랐지만 이제 1분기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고정 거래 그러니까 고정 계약으로 주로 한국 기업은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제품인 서버 디램이 일단 가격 반등이 먼저 우선적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약간은 니치 플레이를 하지만 그래픽 디램 가격같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정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받는 게 SSD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하는 게 이제 디램이랑 SSD인데 SSD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도 1분기에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낸드가 고정 가격 2분기 연속 또 의미 있게 오르고 특히 노트북이랑 이런 쪽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SSD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SSD 가격이 오르면서 PC에 들어가는 이런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 가격까지도 1분기에 5%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램, 낸드 모두 의미 있게 반등하는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회복 국면치고는 가격 반등 폭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버 디램과 그래픽 디램도 지금 슬슬 반등 시동을 걸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SD도 1분기 되면은 좀 더 상승세를 시연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반등세를 주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됐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라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서버가 5,000대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 처리를 위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인터넷망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빌려주고 가금을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제 지금까지 성장이 이끌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프라이빗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또 새로운 자체적인 캡티브 고객을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SKT랑 KT 이런 쪽도 보면 엣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있습니다. 즉 5G의 가입자망에 좀 더 원하는 속도 제고를 위해서 엣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SKT도 한 12군데 지금 계획 잡고 있고 KT도 그렇지만 중국이 또 투자가 많아요. 차이나 모바일을 필두로 중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내년까지 100만 개 기지국을 깔 거고요. 그럼 기지국 단에도 서버가 들어갈 수 있지만 기지국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교환국에 좀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가입자 단에서 데이터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쪽은 지금 서버 투자가 올해 연초 대비 한 10만 대 정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아마존, 알리바바, 이제
구글이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이제 그 프런트에 들어가는 즉 가입자망에 들어가는 엣지 데이터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5G랑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들의 이제 새로운 또 데이터 센터 구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거론한다면 아직은 만족도는 크지는 않지만 이제는 뭐 구글, 아마존,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게이밍 클라우드를 위해서 선제적인 또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통신사 여기에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하는 회사들이 동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요처가 많아지면 불안하거든요. 그 서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이제 CPU랑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그걸 미리 축적을 안 해놓으면 좀 불안감이 느끼겠죠. 자기는 비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미리 축적을 못하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12월 말부터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이 확인되는 뭐 1월 초 정도 되면 제가 했던 얘기가 현실화가 될 겁니다. 예. 예,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개인 위주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좀 저장하고 뭐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화 되면서 그러니까 5G와 맞물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스마트 시티다, IoT, 사물 인터넷 간에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디램이라던가 이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턴어라운드 업황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질문을 드리냐면 좀 조금 전에 뭐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이야기도 주셨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막 최고치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요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삼성전자가 그래도 52주 신고가 달리니까. 근데 최고치랑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미국 기업들은 사실 뭐 AMD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저점 대비 벌써 3.6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올랐다가 좀 빠졌지만 다시 뭐 상당폭 반등을 했고 마이크론은 또 우리나라 똑같은 디램 만드는 하이닉스보다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조금 한국 시장에 대한 약간 디스카운트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곧 따라갈 것 같아요. 곧 따라갈 거고. 따라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2018년에 이루었던 영업이익이 내년은 뭐 불구하고 2021년에도 과연 가능할까? 21조 이익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주가는 그때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 좀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니 그때는 2년짜리 어떻게 보면 뭐 냉탕하고 정말 그 열탕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하이닉스가 2018년에 이제 ROE가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PE도 그 당시에 4배 정도에 거래됐기 때문에 ROE 30% 넘는 기업이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는 올해 실적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 가능한 밸류에이션인데 실제로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투자하는 수요처가 과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혼자서 다 이끌었는데 지금은 수요처들이 4개의 큰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등 속도는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반등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재평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디램 업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전 뭐 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액분 전 이제 전 고점에 도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또 최근에 폴더블 그리고 이제 저기 파운드리 이런 또 새롭게 삼성이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하고는 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CPU 중에서 서버만 보면 뭐 좋을 때는 50% 넘습니다. 그리고 뭐 AM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마진 자체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어요. 이익률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뭐 온탄 냉상을 너무나 급하게 가기 때문에 그게 예.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삼성전자 관점에서는 예.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순수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고 조금 뒤에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분석 이어가도록 하고 삼성전자 말씀 주셨으니까요. 예, 예.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함께 뭐 폰이랑 여러 다른 사업, 네. 가전 사업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4분기는 조심스럽게 저희는 이제 60조 매출에 영업이익 저는 6.3조 정도로 일단 리포팅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예. 컨센서스가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저희가 한 2.9조, 그다음에 IM을 제가 2조 초반 정도 봤는데 뭐 어쨌든 3분기에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잡혔다는 것도 있어서 좀 약간 요거보다는 좋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6조 중반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1분기죠. 사실은 뭐 4분기 실적은 이미 그 정도 가지고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3분기보다 이익이 감이 가기 때문에 뭐 이걸 엄청난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1분기는 이제 디램 낸드가 동시에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저는 한 3.7조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략 한 8천억 가까이 순이익이 증이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아이폰이 1분기는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줄 거예요. 이익이 QOQ로 한 4천억 가까이 줄 건데 이제 갤럭시 S11이 또 1분기에는 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폴더블 클램셀 타입의 또 제품이 1분기에 또 가세가 된다면 IM 쪽 이익이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 IM 쪽에서 한 2.7조, 그리고 반도체에서 한 3.7조, 요 정도로 두 사업부가 이끌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1분기가. 그래서 한 7.3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건 2분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1분기는 제가 서버하고 그래픽만 고정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 되면 모바일하고 PC까지도 같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되는 이제 디램의 영업이익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2분기부터. 예,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1분기는 이제 좋은 스타트가 될 거고 2분기는 이제 제대로 사이클에 진입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IM 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이끌 예.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 1분기부터 좋아지고 특히 2분기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 관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클랩셀 쪽이라니까 지금 폴더블 폰이 이렇게 옆으로 접히는데 새로 위아래로 접히는 예. 요거 출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실적을 이끌 것이다 이런 관점이세요. 일단 그거는 이제 얼마나 팔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20년 1분기에 IM은 갤럭시 S11이 이끌 겁니다. 그 제품이 어쨌든 삼성이 카메라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108메가 픽셀 제품도 S11 플러스라는 제품에 그 후면 카메라가 탑재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S11은 이제 64메가가 탑재가 돼서 기존 삼성 스마트폰의 이제 제품들 보면 이제 16메가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해상도는 좋은데 이 화면을 확대하면 해상도가 흐트러져요. 예, 좀 깨지. 예, 근데 이제 64에 108이면 뭐 확대를 해도 이 모바일 쪽에서는 특히 작은 화면에서는 정말 선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카메라에 대한 경험이 생길 거고 여기에 이제 갤럭시 폴드는 사실은 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익을 얼마나 견인할지는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조금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이 있을 건데 이게 정말 100만 대 이상 팔려버리면 예. 뭐 1분기, 2분기 합쳐서 100만 대 아마 이상 팔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팔리는 갤럭시 폴드는 사실 원가 구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물량도 그렇게 물량도 많지 별로, 않고 예. 그다음 개발비도 상당히 많았고 또 한 번 또 실수해가지고 한번 다시 바꿔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사실은. 네,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물량까지도 판매가 좋아버리면 이제는 오히려 이익률에 공원이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말 공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사실은 지금까지는 폴더블 폰이 마진보다는 기대감이고 꿈이었고 이제 혁신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도 잡힐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센터장님께 주가 질문 드리기가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궁금한 게 주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적정 수준인 것인가,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는가 이 부분. 근데 실적이 멈춰 있다면 성장하지 않고 멈춘다면 뭐 사실 뭐 적정 수준으로 볼 수도 있죠. PBR 뭐 1.5배 근처니까요. 근데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제 뭐를 2020년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파운드리를 필두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다 올해보다 개선되는 원년이 될 거고 이게 향후 2년간은 더 지속이 됩니다. 2022년까지는 그러니까 향후 3년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2020년 실적만 놓고 보면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2022년으로 보면 무지 쌀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3년 정도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도 안 되는 이제 조만간 그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3년 정도는 그냥 확실히 방향이 보인다면 묻어둬야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디램하고 뭐 낸드 이런 두 가지 메모리 반도체 말고는 일단은 그거에 너무 노출도가 크니까 지금 고정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니까 아마 주가는 괜찮을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아요. 고정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 가격이 오르는 게 조금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 2분기까지 주가는 좋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밸류에이션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고요. 매력도를 따지면 아주 긴 관점에서는 가는 거는 삼성전자 묻고 가자. 삼성전자가 더 편하죠. 알겠습니다. 좀 과제가 이제 반도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몇 가지 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매력도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주가 괜찮은데 당분간 괜찮은데 삼성전자 쪽으로 한 표 던져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는데 2200선 지키면서 잘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에 워낙 배당락 잘 버텨줬고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봐야죠.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 쪽에 있는 그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남은 시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증시 첫 거래일 1월 2일은 또 개장식이 있어서요. 정규장 개장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져서 10시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조금 일찍 뵙겠습니다. 9시 30분에 내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